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 때 어제 흥분에 대한 대가가 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파로스님께서 난 흥분 안 했는데 저도 대가를 치러야 하니 서글퍼집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약세. 네, 분명한 것은 뭐 모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어제는 과도했다. 어제 이제 코스피의 상승폭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상승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130지가 넘게. 포인트로. 그죠. 예. 그리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이제 46위. 그래서 뭐 상승률이야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포인트 기준으로는 뭐 역대 1위라는 또 기록을 써내려갔던 어제 증시 흐름이었고 예. 그 이면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상한가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매도에 시달렸었던 주요 종목군들이고 공매도 거래 금지라는 초강수와 함께 네.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이해하지만은 결국은 펀더멘탈의 변화는 크지 않았었다라는 요소고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도한 주가의 변동성은 아예 처음에 제자리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던 증시 흐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급등 속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급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반작용.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을 아침에 다뤄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어제는 쇼커버링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쇼커버링 플러스 개인의 순매수도 일부 있었거든요. 시장의 결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정말 반짝 상승? 특히 2차전지 중심으로 보면 하루짜리였던 건가 싶기도 한데 의견 어떠세요? 사실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3월 19일 그때 이제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로 저점을 찍었었던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일부터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공매도 한시적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먼저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하한가가 갈 때 혹은 뭐 뭔가의 주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팽배해지게 되면 주가의 하락 부분이 과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낼 만한 강력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 그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사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한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늘 보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렇죠. 예, 사람이 확실히 승률상, 수익률상 그 극대화를 시킬 수 그렇죠. 있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차전지를 이끌고 내려왔었던 주요 주가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잘 아시다시피 채권금리의 급등 이에 따른 성장주의 조정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우려와 예산 관련된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채권금리가 어제는 일부 되돌림이 있었지만은 5% 정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대선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차량 가격에 대한 인하라든지 OEM 쪽의 전략적인 변화 요소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과연 더 이상의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어떤 거요? 니층 가격의 추가 하락이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연말 재고 정리에 따른 전반적인 배터리의 출하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반등이 기대됐었던 상황 속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내용으로서의 기대 요인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짝 상승보다는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재료가 되었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이 하나의 재료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운데 지금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하게 버텨주는데 역시 배터리의 탑은 에코프로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놓고 가늠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과연 2차전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이라도 맞아요. 사야 되느냐. 예. 근데 이제 어제 저녁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종목군들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한 1, 20분 정도는 매매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게 될 텐데 예. 그 방향성이 아무래도 시가 대비해서 음봉 쪽으로 방향성을 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목으로는 그럼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느냐? 어제 상한가 들어간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상승률로 따져봤을 땐 그 다음이 LNF 그리고 예.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수급과 관심도 자체가 결국은 에코프로 쪽에 쏠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주가 흐름에 따라 2등주, 3등주들의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늘 행운 가득님께서 내일은 에코프로 장대 양봉입니다. 가능성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장중 매물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종목군별로의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내일 장대 양봉 가능성이고 내일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에는 100%라는 그렇죠. 없고 그런 저희 100% 이제 전략 가능성 자체를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 초반 에코프로의 예. 주가 흐름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외국인들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 매매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셨고 흐름을 관찰하는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건 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로 인해서 반응을 보였던 배터리주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네. 이제 진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일 텐데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추천의 의미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 세게 오를 배터리라고 하면 에코프로 형제 빼고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왔지만은 예. 어제 뭐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괜찮았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급 이슈에 따라서는 예.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좀 과도했었던 상황 속에서 공매도 비율이 무조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올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주식 비중 중에서 예. 공매도 비중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비중 이것도 네.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 아침에 좀 정리해드렸는데 네. 어제 공매도 잔고 비율 가장 높은 게 호텔신라였거든요. 네. 8%인데 주가는 4%밖에 안 올랐고 네.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잔고가 5%인데 주가는 상한가 30% 네. 갔고 이게 이제 같을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심리 네.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외국인의 비중을 또 하나의 네. 포인트로 주셨네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종목 비교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예.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어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에 혹은 리튬 쪽에 전반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20% 가까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될까? 결국은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비중이 27%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율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외국인의 비율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7에서 8%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머지 투자자가 과연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클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포스코홀딩스 쪽에 매도 물량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겠군요. 지금 비교해 주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는 거의 7에서 8%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1등을 기록하고 3위. 있는데 외국인의 지금 보유 비중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주식을 많이 팔 외국인들의 비중이 적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더 세게 올라온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한 7, 8% 정도밖에 외국인 비율이 안 되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역시 10% 중반이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것으로 연결고리를 100% 찾아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그룹이 워낙 대장주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다라는 게 중점이겠지만은 투자의 공매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볼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비중.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겁니다. 참고해서 아마 대응 전략 세우시면 또 흐름을 체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배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뭐 공매도 이슈와 상관없이 제갈길을 딱딱 가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듭니다. 특히 HBM 관련 기업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어제 뭐 에코프로 상한가에 묻혔지만 SK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뭐 고민을 해볼까요? 저도 이제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SK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너무 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사실 오후 마감 방송을 하면서 이제 드렸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날이었으면 이게 기사로 돼서 특필됐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2등 싸움. 정말 장중에도 왔다 갔다 했었던 상황이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묻힌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의 흐름을 보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일부 상승폭을 되돌리는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견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의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 내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신고가권형 내에서 놀고 있는 종목 섹터가 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종목군들이 HBM3와
디램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HBM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합니다. 2차 전지 배터리는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 중점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반도체는 모멘텀과 회복 사이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낸드 디램 가격, 스팟가가 계속 올라요, 사실. 네. 어제 오늘 좀 묻히긴 했는데 지금 현물 가격, 거래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이제 무너져 있었던 낸드 디램 쪽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램 안에서도 또 첨단 반도체 쪽은 요즘 뭐 승승장구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제 갈 길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어제 이제 HPSP 같은 기업이 거의 신고가권역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주가는 너무 급등을 했지만은 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QOQ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었고요. 예. YOY로는 마이너스 80%가량의 좀 아쉬운 실적이었지만은 결국은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태양광과 반도체 장비 두 개를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결국 태양광 쪽의 안정적인 실적에 더해져서 앞으로 디램 미세화 공정 투자의 집중도에 따른 동사에 대한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제 HBM3와 DDR5 쪽의 초격차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마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결국은 디램 미세화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이K 캡이라는 장비 쪽에서 거의 100% 장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부터 수주 소식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익에 대한 확대가 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덜 올라온 기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사실 대부분 다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좋지만은 예. ISC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고점 대비해서 여유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강한 종목군들 내에서도 좀 덜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의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오로스 테크놀로지 혹시 보세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역시 뭐 보긴 보지만은 사실은 네. 뭐 종목군들이 한도 없이 이제 파본다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이제 이러한 대세 테마 형성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 비슷하게 올라가고 예. 덜 올라오는 기업은 뭔가 시장에서 또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차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을 하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도 또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가 레벨 자체가 위쪽에 있는 건 왜 있는가 그에 대한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같이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